왕의 시신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는데 역적으로 몰릴까봐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 시신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단종, 왕위에서 쫓겨나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마지막에는 시신마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소년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조선의 관리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뒤돌아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켜줄 군사도 없었던 영월의 하급 관리 한 명이 혼자서 그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엄흥도입니다. 역사는 이 사람에게 딱 한 줄만 허락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수백 줄이 돌아갔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한 줄뿐이었는지, 그리고 그 한 줄이 어떤 무게를 담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실권자 김종서와 황보인을 직접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한 이 사건이 계유정난인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455년에 수양대군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됩니다. 폐위된 단종은 왕의 자리뿐 아니라 이름까지 잃습니다. 노선군으로 격하된 뒤 이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 1457년에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배 없이는 드나들 수도 없는 곳이었고 사실상 도망도 외부 접촉도 불가능한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배지의 감시 책임자로 배정된 인물이 영월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이라는 자리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로 한양의 중앙 귀족과는 전혀 다른 위치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촌장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지방 행정직, 쉽게 말하면 오늘날 지방 공무원에 가까운 직책이었습니다. 실록에는 두 사람이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 어떤 관계를 쌓았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엄흥도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두 역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데, 다만 이후 엄흥도가 한 행동 하나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457년 음력 10월,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해 사육신 사건이 터지면서 단종 복위를 시도한 인물들이 줄줄이 처형됐고, 세조 입장에서 단종을 살려두는 건 곧 불안 요소였습니다. 17 단종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영모 관련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져 있었고, 관리도 마을 사람도 심지어 현장에 있던 관원들조차 모두 발을 뺐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몸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조선왕조실록에 단 한 줄이 기록됩니다. 영월부사 정광이 청령포에 이르러 이홍이의 시신을 수습케 하였으나 호장 엄흥도가 먼저 수습하여 암장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공식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엄흥도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당시 맥락을 알면 바로 납니다. 왕의 시신을 예를 갖춰 묻는다는 건 그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한다는 선언과 다름없었고 세조 정권에 대한 암묵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권력자 입장에서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엄흥도는 공식 장례도 왕의 예도 갖추지 못한 채 몰래 시신을 암장합니다. 지금의 영월 장릉 자리가 바로 그곳인데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연루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세조 정권은 단종 관련 인물들을 조직적으로 색출했는데 엄흥도의 행동도 결국 밖으로 드러납니다. 엄씨 일가는 영모 관련자로 지목되어 관직을 잃고 지역 사회에서 몸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 성종, 중종을 지나면서도 엄흥도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채였습니다.
후손들은 깊은 산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살면서 겨우 혈통만 이어갔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가문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셈인데, 한 사람이 옳다고 믿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 가족이 수십 년 넘게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전환점은 숙종 24년인 1698년에 찾아옵니다. 숙종이 단종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복위시키면서 폐위된 지 241년 만에 단종은 조선 왕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립니다. 순정한 장경순순효 대왕이라는 시호와 단종이라는 묘호, 장능이라는 능호가 정식으로 부여되었고, 장능도 공식 왕능으로 격상됐습니다. 이 복위의 물결 속에서 단종을 지켰던 인물들이 차례차례 재조명받기 시작합니다. 영조 24년인 1748년에는 어문도를 기리는 창절사가 준공되며 충신으로 공식 인정받았죠. 영모 관련자로 도망다니던 이름이 수백 년 만에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 순간입니다. 영월의 창절사는 단종에게 충절을 바친 사람들을 모신 사당으로 사육신을 비롯한 여러 충신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어문도의 위패도 이곳에 있는데, 영조 시대에는 그에 대한 추가 포상과 예우가 이루어졌습니다. 영모 관련자로 도망다니던 사람의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나 공식 충신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실록의 빈칸을 채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은 실록에 없는 상상의 이야기지만, 시신 수습과 역적 누명, 그리고 그 이후의 오랜 은두는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화가 감정을 채우고 역사가 사실을 남긴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어문도라는 사람의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실록이 그에게 허락한 건 딱 한 줄뿐이었습니다. 호장 어문도가 먼저 수습하여 암장하였다. 짧지만 이 한 줄 안에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움직인 사람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왕을 위해 싸운 사람은 많았지만 모두가 외면했을 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름이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영월 장릉에 가면 조용한 숲길을 따라 오르면서 단종과 어문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봄이면 벚꽃, 가을이면 단풍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실록 한 줄이 품은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